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창업에 관련해서 나한테 맞는 이제 상권이 어디인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크게 상권들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지, 두 번째로는 오피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지나 좀 외곽 그런 카페들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료들은 엄청난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음료 또한 어쨌든 그 일하시는 분들의 특성 그리고 생활하시는 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일하는 곳 근처에서는 친구들을 만나지는 잘 않게 되다 보니까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일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친구들을 집 주변에서 만나게 됐었을 때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디저트나 이제 빵 같은 경우도 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좀 구성되는 게 좀 용이한 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먹다 보니까 메뉴에 호불호도 좀 없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빵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트렌디한 메뉴보다는 다 같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뭐 맘모스 빵, 뭐 예를 들면 단팥빵처럼 클래식한 빵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너무 작은 것보다는 썰어 먹기 좋은 것들. 근데 단지 이제 이런 메뉴들을 구성하게 되면 차별성을 두기는 좀 어렵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는 이제 메뉴들을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음료에서 다르게 이제 힘을 주는, 뭐 예를 들면 수제로 만든 음료들을 좀 더 라인업을 강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 이제 매장 같은 경우들은 좀 특색도 있으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메뉴들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근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요기할 걸 사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이제 출근하시고 다시 나와서 이제 뭐 간식거리를 사가신다고 하더라도 빠른 응대나 그리고 빠른 그 픽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한 5분 10분 걸어서 그 점심시간에도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뭐 이제 5분 10분이 걸려서 메뉴가 나가면 다시 돌아가는 또 5분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골 확보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솔직히 또 날씨가 안 좋아지면 더더욱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 오피스 쪽은 어쨌든 속도를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맛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주말에 또 몰리는 특성이 있고 화려한 게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특성상 저희가 기존에 계속 추구하던 단골 확보랑은 좀 다르게, 물론 입소문이 나는 걸 수도 있긴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거의 한두 번 오고 이제 앞으로 안 오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메뉴를 이제 구매하게 할 만한 비주얼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후각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매일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과한, 아니면 어떤 거에 특별히 강조된 이제 그런 메뉴들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고, 음료 또한 평상시에는 먹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이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거 먹고 나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어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메뉴들로 좀 구성할 수 있는 게 그 상권에 맞는 좀 메뉴 구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맛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되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그 커뮤니티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좋은 소문도 금방 나기 때문에 좀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000원, 5,000원 해버리면 사실 많이 안 가게 되는 게 현실인데, 이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측정이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가격 측정을 할 때 내가 맛을 더 맛있게 해서 이거를 비싸게 팔 것인지, 주변 카페와 비슷한 가격을 맞추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가격 측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주거 이제 상권의 특징을 말씀드렸던 게 모임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만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가격에 엄청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곽처럼 뭐 아메리카노 가격을 6,000원, 6,500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면 그 기준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테이크아웃 손님까지 잡고 싶으자면 뭐 할인 금액을 측정하시던지 아니면 멤버십이나 쿠폰 등을 좀 적극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저희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 상권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말 매출은 아예 그냥 제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에 조금이라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오픈을 해서 장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주말 영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리 오피스여도 뒤에 배우지가 좀 있는 곳을 상권을 고르기는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나 어디 그 외부에 나가기 전에 이제 가볍게 빵을 드시고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저희 좀 주 손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배달 수수료 등등이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배달 같은 경우들이 주말 경우에는 되게 이른 오전 시간에 많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토요일만 뭐 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지나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열려 있는 시간까지는 손님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좀 매장 운영을 하시고 좀 조기에 닫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카페 운영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상권이 가장 난이도가 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난이도 또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주거지가 높아요. 어, 왜냐하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나기도 금방 나지만 부정적인 입소문도 금방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나만의 차별점이 없다 하면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카페 손님들이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 가게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내만의 노후가 쌓이면 매장 확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거지를 추천드립니다. 각 상권에 따라서 가장 집중해야 할 요소 하나씩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오피스는 가격이 중요하다든지 주거권은 맛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을 꼽는다면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모두가 관통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럼에도 가장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아무리 오피스고 아무리 뭐 관광지고 하더라도 결국 다음 손님들은 거길 가셨던 분들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기분의 척도는 저는 뭐 음료를 받았을 때의 서비스 그리고 음료를 주문받았을 때의 서비스 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면 주거지에서는 오히려 단골 손님과의 친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주변에 이제 경쟁자들도 많고 주거지 특성상 개인 사장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오피스가 많은지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신메뉴도 많이 내보고 할인도 많이 해보고 등등이 많았지만 솔직히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할인 및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루틴한 삶에 도파민이 좀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벤트 참여율도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각 상권별로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있는 그 관광지가 인기가 떨어질 걸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지역에 어쨌든 손님들을 땡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거를 만약에 식더라도 내가 이제 매장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계약이 끝난 경우가 있었는데 재건축을 좀 염두에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도 재건축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회사가 리모델링 되거나 이런 등등에 따라서 수요가 갑자기 급격히 이제 변화들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내가 뭐 최소 5년, 3년에서 5년 동안은 내가 안정적으로 이 구역 내에서의 수요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내 경쟁자가 들어올지 말지를 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저가 프랜차이즈들이나 베이커리 카페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들어가고 나서는 나만 잘하면 되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좀 오히려 입지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지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인구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매장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상권에 따른 이제 좀 손님들의 특징도 말씀드려보고
그런 손님들의 특징에 맞춘 이제 메뉴에 대해서도 저희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되게 카테고리적으로 이제 세 개를 나눠서 드리긴 했지만 동네마다도 이제 소비하는 패턴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향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일단 여기 이 정도만 알아도 좀 남들과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